안녕하세요, 혐입니다. 오늘도 결국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 채널의 방향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올릴지도 좀 많이 망설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적게나마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재미도 중요하지만 사실 뭔가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씩 게임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전에 제작했던 VR챗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도 그 부분 때문에 내심 즐겁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서요. 아무튼 제가 오늘 다루기로 한 주제는 파이널 판타지 14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 역시 제가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 중 하나였어요. 이전에 가볍게 다뤘던 영상과는 다르게 제 나름대로는 조금 리뷰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으니까요. 게임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나름 볼만한 영상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이젠 발매된 지 꽤나 오래된 스퀘어 에닉스에서 개발한 MMORPG 게임인데요. 2013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까지도 확장팩을 거치면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았고 요즘 같은 죽어가는 MMORPG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RPG 중에 하나죠. 심지어 이 14 시리즈는 발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게임을 2번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파이널 판타지는 사실은 다시 갈아엎은 물건인 거예요. 그 이전에 구 파이널 판타지가 있는 거고요. 그때를 출시일로 가정하면 2013년이 아니라 무려 201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현재의 파이널 판타지 14는 시리즈의 위신을 추락시켰던 구파판을 위한 사후 대처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대처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근데 이 게임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관짝 한번 뚫고 나온 좀비 같은 게임을 붙들고 그렇게 유저들이 갓겜 타령을 하느냐. 솔직히 어떤 게임이든 유저 취향 차이인데다가 애초에 갓게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적어도 팝판 유저들은 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지 다른 RPG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RPG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 싶죠? 지금도 나름 적지 않은 RPG들이 현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창 잘 되고 있는 로스트아크도 그렇고 이쪽 장르에서 빼먹으면 섭하다 할 수 있는 와우도 그렇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팝판을 찾고 있고 그 수요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RPG라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도 이 게임의 매력은 RPG에 있다라고 정했는데 그 자체로 이미 MMORPG인 게임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으시겠지만 롤플레잉,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죠. 저는 이 역할 분담에도 RPG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보편적으로 역할이라고 하면은 탱, 딜, 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게 사실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지금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2008년에 오픈했던 아이온,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실제로 그런 사례라고 봐요. 사람들과 조합을 맞추고 세력과 세력이 다투고 이기면 우리가 취하는,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게임 구조상 전투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즐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와우 같은 게임도 유지가 되는 걸 테고요. 물론 다른 게임에도 탈 것이나 하우징 같은 다른 자잘한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자잘한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팝판이 그걸 깬 거죠. 단순한 탱딜 힐이 아니라 낚시를 해도 되고 내가 꾸민 집 앞마당에서 내가 만든 무기나 음식을 내놓고 장사를 해도 되고 굳이 따로 탈 필요 없이 같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유저 간 상호작용 제스처도 완성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든 포옹을 하든 안 될 것도 없고요. 다른 게임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내가 누굴 쳐다보면 캐릭터가 실제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그 사람에게도 보일 만큼 이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게임에 비해 내가 게임에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어울리고 있다라는 역할에 대한 몰입감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역할이라는 게 꼭 탱드릴로만 구분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내가 공대장일 수도 있고 직접 차린 카페 사장님일 수도 있고 지형을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낚으러 다니는 강태공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언약자를 동거인으로 정해놓고 부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역할을 내가 정의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PvE 위주의 컨텐츠입니다. 이 게임은 PvP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요즘 로스트아크에도 로엔이라고 해서 필드쟁이 나왔는데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게임은 필드쟁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게임 분위기가 밝은 편인데, 이건 디렉터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는 게 유저들이 작중에 출연하는 빌런들의 의상은 왜 내주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디렉터가 뭐라고 했냐면 게임의 밝은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을 만큼 싸움과 분쟁 같은 어두운 면을 게임에 반영하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포벌전, 24인 레이드, 던전, 메인 퀘스트, 돌발 임무, 마물 사냥 그 어느 부분에도 PVP 요소는 없거든요. 다만 죄다 버린 건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6대5 부대 훈련장, 매일 모드가 로테이션 되면서 활성화되는 매칭 PVP가 있죠. 이걸 하면 명예 점수를 얻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거의 룩템 위주의 교환 보상이라서 필수는 아니에요. 이런 게 요인으로 작용한 덕분에 처음 시작하는 유비들도 일단 부담감이 없고요. 도와줄 게 아니라면 누가 건드리지를 않으니까요. 얕고 넓다. 이 게임은 레이드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좀 노력해야 하는 영식이나 클리어하기도 겁나는 절 난이도가 있지만 말 그대로 난이도일 뿐이지 만약 여기서 얻는 보상이 필요가 없다면 또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가장 부차적인 극상위 레이드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레이드 컨텐츠가 평균적으로 쉬운 만큼 다른 컨텐츠들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웬만한 건 즐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상술했던 것처럼 전투 말고도 다른 컨텐츠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찍먹을 하는 게 가능하고도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왜 장점이라고 더 부각을 시키냐면 사람이 하나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도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유저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얕은 바닷가에서 다리만 담그고 노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원하기 많으면 상위 컨텐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심의 깊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장점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단점들도 좀 있겠죠. 상기했던 것들이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검은 사막 같은 성형 게임에 비교하면 커스터마이징도 제한적인 편이고 마우싱 레이드에 익숙한 사람들, 유저 간의 전투를 선호하는 여포형 유저 취향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게임 자체의 단점이라면 그건 개선을 하거나 패치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그걸로 그만인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외적인 문제로 옮겨가 버리면 해결이 쉽지가 않아서 많이 아쉬움이 남죠. 굳이 예시를 들자면 메갈로돈의 턱 사건이 그런 거예요. 혐오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게임 내 아이템으로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었거든요. 이걸 닉네임으로 사용했다가 운영진에게 태클이 걸린 사건인데 근데 또 특정 혐오 발언은 의도적으로 방치가 되는 아무튼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주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싸우는 게 싫기도 하고 애들도 아니고 사실 사상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주입을 한다고 해서 주입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는 그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같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저층이 떠나고 그런 예민한 주제들로 게임의 이미지가 점철되어 가는 게 파판을 했던 유저로서는 좀 속이 상할 뿐인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게임의 모든 유저들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VR챗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두세 명만 문제가 되어도 그게 주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무시를 못한다는 거. 결국 몇 년 전 있었던 팬 페스티벌 때도 수익적인 면에서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진의 판단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운영진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이 뭐가 되었든 간에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 입장으로서는 유저들이 웬만하면 직접 싸우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운영진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해요. 훌륭한 게임성과는 별개로 이런 이슈들이 액토제 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파이널 판타지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고민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이죠. 이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액제 게임이라서 설명했던 장점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즘같이 RPG라는 게임의 기본기를 충분히 충족시키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를 가리지 않고도 모두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게임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혹시 RPG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 번쯤 찍먹을 해보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올해 효월의 종원 확장팩도 나올 예정이라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른 게임 영상을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실 때 제가 확인을 해서 원하시는 영상을 올려보는 식으로 할 테니까요. 부담없이 댓글 주시면 진짜 개꿀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드릴 거니까요. 영상도 흥미있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